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데이 오늘은 김인실 대리사입니다. 푸르름과 여름의 향으로 가득 찬 좋은 시간입니다. 정말 몇 년 만에 저는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데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나눈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무엇을 했는지도 몰랐는데 벌써 5월이 지났고 참 빠르게 시간이 지나갔다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놀라워하는 하루였습니다. 새로 맞이하는 6월에 대해 벌써부터 시간의 흐름을 걱정하는 우리의 모습이 조금은 재밌어 보이기까지 하는 요즘인데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매번 다른 계절과 해를 맞이하면서 같은 생각과 같은 말들로 흘러보내는 시간이 아쉬운 2022년의 절반 6월입니다. 그렇지만 각각 다른 계절을 수없이 만나고 보내면서 우리는 이렇게 성큼성큼 인생의 모든 것을 잘 이기고 즐길 수 있게 성장했을 것입니다. 변화되는 계절, 우리가 좋아하는 그 푸르름의 아름다운 모습은 바로 인간에게 주는 하느님께서 주신 커다란 선물이라 생각합니다. 하느님의 선물. 자연 앞에서 무릎 꿇어지는 모습들이 어쩌면 더욱 동화 속 사진 같은 시간. 지금은 6월의 문턱입니다. 계획하는 모든 것이 다 잘 이루어지는 한 달을 확신하면서 김인실 대리사의 투데이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여태껏 아무도 밟지 않은 희망의 지평을 새벽처럼 열고 있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차동엽 신부님의 글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꿈을 품어도 이루어지는 것이 호락호락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대학생이 버겁고 답답한 마음에 물어봤습니다. 꿈을 꾸어보지만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겨워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감이 갔지만 대답하기에는 고약한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역사의 수많은 사례를 보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시간이라는 변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만 시간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앞길이 막막해 보일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루어질 때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답은 바로 버티기입니다. 나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니다. 꿈은 각각 그 크기에 비례하여 일정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작은 꿈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을, 큰 꿈은 비교적 긴 기간을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래야 꿈의 씨앗이 발아하고 그것이 점점 자라니 꽃을 피우고 열매를 거두는 법입니다. 거기에 서양에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하늘은 기다릴 수 있는 자에게 모든 것을 준다. 모든 것이라는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의 모든 길한 것들은 오로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의 몫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시인 롱펠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온갖 고난을 겹치기로 겪은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전혀 기죽지 않고 말합니다. 잠긴 문이 한번 두드려서 열리지 않는다고 돌아서서는 안 된다. 오랜 시간 큰 소리로 문을 두드려 보아라. 누군가 단잠에서 깨어나 문을 열어줄 것이다. 여기에서 누군가가 과연 누구인지를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누군가는 애매모호한 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 안에 잠자고 있는 거인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고 사필귀정의 주관자인 신일 수도 있습니다. 87살의 나이에 노벨상을 받았던 미국의 의학자 프랜시우 라우스. 그는 암이 바이러스에 의해 생긴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규명한 인물입니다. 1909년 그는 30살의 나이로 록펠러 재단 의학연구소에 들어갔습니다. 그해 그는 병든 닭을 검사하다가 세포를 마음대로 넘나드는 물질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또한 그 물질이 다른 닭에서도 종양을 만들어내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는 최초로 발견한 발암 바이러스이자 암 연구의 역사적인 사건이었지만 당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습니다. 마침내 1966년에 와서야
55년 전 라오스 연구의 가치가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반세기가 넘도록 기다려 노벨상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굳이 노벨상 시상을 겨냥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프란시스 박사는 자신의 연구 성과가 검증될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말이 그렇지 반세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보통 인내로는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꿈을 품었으면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 인내로써 시간이라는 짓궂은 변수를 지독스럽게 견뎌낼 줄 알아야 합니다. 이는 결국 의지의 싸움입니다. 미국의 사상가이자 시인인 에머슨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힘은 그의 의지에 있는 것이지 재능이나 이해력에 있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재능이 많고 이해력이 풍부하더라도 실천력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지가 운명을 만듭니다.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운명은 전적으로 그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버티려고 해보지만 시련의 태풍을 맞아 휘청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진 시련의 바람은 어떻게 견디며 버티는 것이 옳을까요? 우리는 온갖 풍파를 다 견뎌낸 나무들에게서 그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나무들은 뿌리를 깊게 박고서 그 유연함으로 바람과 함께 춤을 추며 지탱합니다. 정호승 시인의 폭풍에는 그 예지가 멋스럽게 휘날립니다. 폭풍이 지나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폭풍을 두려워하며 폭풍을 바라보는 일은 더욱 옳지 않다. 스스로 폭풍이 되어 머리를 풀고 하늘을 뒤흔드는 저 한 그루 나무를 보라. 스스로 폭풍이 되어 폭풍 속을 나는 저 한 마리 새를 보라. 은사시 나무 잎 사이로 폭풍이 휘몰아치는 밤이 깊어갈지라도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폭풍이 지나간 들녘에 핀 한 송이 꽃이 되기를 기다리는 일은 더욱 옳지 않다. 이겨서 견뎌내는 비결은 자명해집니다. 바람이 지나가기를 마냥 기다리는 것도 바람이 지나고 나면 재기하기를 꿈꾸는 것도 답은 아닙니다. 그냥 바람을 타는 것입니다. 그 바람결을 따라서 같이 휘날리는 것입니다. 아니, 그 바람결을 생기로 삼아 함께 춤을 추는 것입니다. 부동의 대지 위에 자신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서 말입니다.